이번 사연은 결혼 전에 명절 중 한 번은 친정에 먼저 가기로 한 약속을 깨고 빨리 시댁으로 오라는 시모를 찾아가서 망신을 주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1년 다 되어가는 새댁입니다. 작년 봄에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과 돈을 좀 더 모은 다음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남편과는 지금도 연인처럼 알콩달콩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이라서 3년 정도 더 있다가 아이를 가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참 다정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애칭으로 다정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아요. 그렇다고 손해만 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한계를 둘 줄은 아는 성격이죠. 남편은 자기 가족에게도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남편도 중간에서 꽤나 힘들었을 거예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한 고집을 부리곤 했어요. 저는 그런 것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혼자만의 논리를 펼치는 분이에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됨됨이만을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아내로서 저는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만한 일은 대부분 남편의 양보 덕분에 다툼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누리고 살았으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갈피를 못 잡는 것이 남편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 아들이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나쁜 행동 아닐까요? 몇 번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알겠다고 네가 많이 스트레스 받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액션은 취해주지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에게 화를 내고 싸우고 하는 것을 저라고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남편을 더 닥달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조금 서운해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넌 어디서 그딴 소리를 주워 듣고 와서 이러니? 이러면서 면박을 주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게 되었죠. 그럼 또 저에게 말도 없이 뚱하게 있다고 뭐라고 하시고요. 제가 요리를 좀 잘하는데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제가 요리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제가 밥을 차릴 때 시댁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경악을 하시며 저를 말리셨어요. 제가 한 음식을 먹고 시아버지가 칭찬하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를 왜 안 갖냐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양가 식구들 모두 저희의 출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고 다른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에게 그런 인신공격을 할 때 시어머니는 정말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난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이런 점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게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시어머니를 안 보고 지냈더니 그런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강하게 어필했어요. 남편은 또 저를 위로하는 말을 해줄 뿐이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서주는 것이 겉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정 나서기 싫으면 내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나는 이제 시댁에서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제가 판단한 대로 하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때부터 집을 나와서 살았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신도시이고 남편이 다니던 대학은 시댁과 정반대 쪽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서 통학이 힘들었다고 해요. 마음만 먹으면 통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은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은 바로 취업이 되어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남편은 집을 나와 살기 시작해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남편은 누나 둘이 있는데 신우 둘 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카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참 애지중지하더라고요. 조카들이 보고 싶어서 주말에 누나 집에 가서 자고 온 적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면이 사실 저는 좋게 보였어요. 조카들을 저렇게 예뻐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육아를 잘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외가 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친가 쪽 친척들과는 좋은 추억이 많았어요. 고모들과 작은아빠에게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리고 친가 쪽 사촌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워낙에 성격이 순한 편이라서 자기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자기 생각을 강하게 말하거나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이 이렇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제가 시댁과 마찰이 있을 때는 남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본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전부 좋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순한 성격이 단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양가 모두 차례와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1년에 2번 있는 명절 양가에 번갈아 가면서 먼저 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분명 말씀하셨고요. 저희 결혼하고 첫 번째 맞는 명절은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명절 당일 저녁에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친정에서 자고 다음날 집에 왔죠. 그리고 얼마 전 명절에는 저희 집에 먼저 갈 차례였습니다. 저희는 명절 이틀 전에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명절 전날 할머니 댁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정에서 하루를 더 자고 시댁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가 오늘 집으로 오래. 어떡하지?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명절날은 내일인데 왜 오늘 오라는 건지 결국 남편과 얘기해서 저는 설날 아침에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시어머니와 통화로 얘기 잘 했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아침에 출발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지금 출발한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명절날인데 이제 시댁에 오는 게 말이 되냐? 어제 오라니까 왜 안 왔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시어머니한테 반박은 하지 못하고 쩔쩔매며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정말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남편도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 정말 얄미워 보였죠.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어머님이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결혼했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면서 어제부터 왜 우리 보고 오라고 난리인 거냐 하고 말했는데 남편은 우리 어쨌든 처가에서 이틀 잤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번 명절이 길어서 우리가 집에 있어봐야 심심하니까 친정에 먼저 간 거지. 내 욕심 때문에 친정에서 이틀간 잔 거냐고 막 화를 냈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혼자 친정으로 가거나 집으로 갈까 하다가 그냥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가면서 저는 좀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가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지만 저는 시댁에 가서 폭발하고 싶었나 봐요. 시댁으로 가는 내내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고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으니 시댁에서 기분 좋은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기분 나빠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을 제가 유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소파에 와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시댁에 헌신했다.
차례, 제사, 성묘, 경조사 등을 챙기고 자식 키우느라 말도 못하게 고생하며 살았다. 그런데 명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가 오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냐? 너희 시아버지도 화가 나는 걸 억지로 참았다. 나는 화가 나는 걸 참고 너에게 어제 전화를 했다.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명절은 우리가 친정에 먼저 가기로 돼 있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라고 하시는 건 억지죠. 애초에 어머님이 그런 걸 거부하셨으면 저는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세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행동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빨리 오라고 한 건 사돈이 불편하실까봐 그랬던 거야. 시집간 딸이 시댁에 안 가고 와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니? 내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야. 하시더라고요. 무려 깊은 뜻으로 그렇게 짜증을 내셨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말문이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말을 말아버리면 시어머니는 더 기고만장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이제 와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저희가 와 있는 거 좋아하세요. 왜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어머님이 마음대로 정하세요? 어머님은 참 안 좋은 점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남의 생각을 어머님이 정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점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져 있고 시아버지는 그니까 내가 애들 그냥 두라고 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은 이제 와서 발뺌 마시려고요. 어머님한테 아버님은 늘 동조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아버님은 결정적일 때 발을 빼서 어머님 혼자만 나쁜 사람 만드시잖아요. 어머님이 잘못한 거라도 아버님이 대신 뒤집어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남편들은 다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도 들으라는 거죠. 형님들 올 시간 전에 제가 왔으면 했던 거죠. 혼자 음식하기 싫어서 저를 부려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거 다 알아요. 제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봐주나요? 제가 어린아이 키우는 건가요? 반대로 돼도 너무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죠. 우리는 약속대로 이번 명절은 친정에 있어야 하니까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거면 왜 왔어? 하면서 짜증을 또 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어머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머님은 모르시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일어나서 핸드폰이랑 지갑을 챙기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이랬거든요. 남편은 그게 뭐 어때서 다음부터 엄마가 우리한테 안 그러겠지 이러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네가 나서서 어머님을 말렸으면 어머님이 기분 나쁠 일도 별로 없었을 거다. 근데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듣고 얼굴까지 빨개지셨다. 그래서 속이 시원한 거냐? 너는 어머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라도 있었냐? 하고 몰아세웠어요. 어제 어머님한테 전화 왔을 때 그냥 네가 바로 여기 있기로 했으니까 그냥 여기 있겠다 했으면 서로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었겠냐 하고 원성을 높였더니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도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원래가 혼자만 잘난 분입니다. 본인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꽁한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는 분이죠. 시어머니는 정말 겸손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죠. 저희 부모님 생각하는 척은 왜 하는지 정말 재수없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이 바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은 자기 엄마에게 복종해야 하니까 반발하지 않고 꼭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덤비듯이 말해서 일을 해결해야 할까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들이 많았는데 속풀이를 한 것 같아 좋기도 합니다. 근데 남편이 바로바로 나서주었다면 제가 속으로 쌓아놓을 스트레스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었을까요? 남편 입장에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이래서 고부 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생긴다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남편이 순하고 자상한 것은 좋지만 아내 편을 들어줄 때는 확실히 들어줘야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아야 할 때는 그렇게 해줘야 현명하게 행동한 게 되는 거 아닐까요?